어피니티 디자이너 시작하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꼭 필요한 기능들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아주 단순한 캐릭터 비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미리 스케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오늘은 블록이를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하셔서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오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줌을 좀 당겨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Z로 줌을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깔끔한 도형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위에 스냅 툴을 꼭 켜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툴은 전부 단축키가 M이에요. 그래서 M을 누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도형을 만들어 줄 건데 지금 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필은 빼주시고 스트로크에 검정색을 채워서 선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려주셨으면은 라운드 값을 위에 컨텍스트 툴바에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얼굴도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하나를 그려주실 건데 지금 이어서 그렸는데도 위에 스트로크에 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전에 한 것의 설정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툴바에 보시면은 Synchronized Default from Sele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속성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값이 얼추 맞네요. 맞지 않으면은 위에서 조절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줌을 조금 더 당겨서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누르셔서 엘립스를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눈을 만들어 주시고 V 무브 툴로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키 윈도우에서는 Alt 키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하나를 복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입모양은 펜툴로 한번 그려볼게요. 단축키 P로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노드를 하나 더 찍어주시면은 직선이 생기는데요. A 노드 툴을 선택을 하셔서 밑으로 당겨주시면은 지금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가운데가 잡히죠. 여기서 당겨주시면은 핸들이 생기는데 지금 모양이 제가 스케치해 놓은 것과 좀 다른 모양이잖아요. 이럴 때는 노드 툴로 가운데 클릭을 해주시면은 노드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Shift로 내리셔서 핸들을 넣어줄 건데요. 핸들은 위에 컨텍스트 툴바에 보시면은 스무스 아이콘 선택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컨버트 투 스무스를 해주시면은 핸들이 생성이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왼쪽 마우스 클릭을 당기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핸들이 대칭으로 늘어나는데 맥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P 펜 툴을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핸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hift를 조금 누른 상태에서 가로로 조절을 하시면은 깔끔하게 대칭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버튼들도 같이 해볼게요.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를 해서 네모를 만들어 주시고 M을 누르시면은 엘립스 툴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Shift를 누르셔서 정원의 형태로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lt 키를 해서 복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엘립스 툴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줌을 당겨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줌을 많이 당기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은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눌러보시면은 트라이앵글 툴이라고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셔서 Shift로 정삼각형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십자가 모양 같은 경우는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 직사각형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또 직사각형을 만드시면은 대칭이 되는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Ctrl C, Ctrl V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90도로 꺾어주셔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 빌더 툴로 영역을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합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멍은 일단은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라운드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컨텍스트 툴바에 보시면은 라운디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렉탱글 툴로 이게 스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불편할 때가 조금 있긴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커맨드 엔터를 치셔서 노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코너 툴을 선택을 하셔서 이 노드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두 개를 선택을 하셔서 스케일을 키워보시면은 코너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입체는 나중에 채색을 할 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옆면은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고 Alt 키로 당겨주셔도 되고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은 펜툴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단축키 P를 선택을 하셔서 노드를 찍고 당겨주시면 핸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뽑아주셔서 곡선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A 노드 툴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절을 해보시면은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수치를 또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손도 펜툴로 드래그를 해서 핸들을 뽑아주시고 노드 툴로 위치를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발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밑으로 조금 당기게 되면은 핸들이 두 개가 뽑히잖아요. 이때 노드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핸들을 한쪽만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핸들이 두 개가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화푼으로 핸들을 없애주신 다음에 다시 스무스 툴로 핸들을 만들어주시면은 그리고 위에도 핸들을 만들어서 형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이나 Alt키로 복사를 해주셔서 조금 노드를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트로크를 면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레이어에서 익스펜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필로 채워져 있고 스트로크엔 색이 없잖아요. Shift X를 눌러주시면은 반전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 구멍은 엘립소 툴로 하나를 만들어주신 이게 방금 저희가 18포인트를 사용을 했고 그 기록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요. 스트로크 사용한 거를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Shift V, 커맨드 Shift V를 해주시면은 이 속성이 복제가 됩니다. 이 원을 선택을 하셔서 Alt 키나 옵션 키로 복사를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디자인이 정렬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로테이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복제를 하셔서 중심점이 되어줄 원을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이걸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복사를 해줄 건데요. 트랜스폼이 윈도우에 보시면은 트랜스폼을 꺼내셔서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중심점이 보시면 컨텍스트 툴바에 보시면 중심점을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주시면 중심점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복사한 오브젝트를 360도를 6등분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맞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J로 계속 복제를 해줍니다.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옆면이기 때문에 살짝 찌그러져 보이는 거잖아요. 살짝 당겨주시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브젝트가 7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그룹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동을 하실 때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스트로크를 준 다음에 두께를 줄 건데요. 먼저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은 줌을 당겨가면서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맨드 엔터, 컨트롤 엔터를 하셔서 노드를 조절할 수 있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노드의 코너로 라운드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제를 해주시고 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당기면은 라운드 값이 약간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키워주신 다음에 노드를 잡고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 라운드가 찌그러지지 않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툴로 여기는 깔끔하게 그려주시는데 그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대칭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반만 그리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복사를 해주시고 툴바에 보시면은 플립 버티컬이 있어서 이걸로 플립 버티컬을 해주신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노드 툴로 두 개의 노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텍스트 툴바에 조인 커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을 해주시면은 두 개의 노드를 하나로 합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은 엘립소 툴로 원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서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컨텍스트 툴바에 스트로크 조절 창이 없으면은 V 선택 툴을 하시면은 또 스트로크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스트로크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레이어에서
익스펜드 스트로크를 해주면은 면으로 변경이 되었죠. 지금 이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선택을 하셔서 위에 툴바에 보시면은 Add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하나로 합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쉐이퍼 빌드 툴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조절을 좀 더 해주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노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구멍은 없기 때문에 여기 노드를 선택을 하셔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이 스트로크 속성을 복사하는 게 기억나시나요?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셔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Shift V로 속성을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형태는 모두 땄어요. 그 다음에 색을 한번 채워줘 볼까요? 어도비는 아이드로퍼 툴이라고 하는데 아이드로퍼 툴로 다른 색상을 찍어주시면은 면이면 면만 복사가 된다던가 면과 스트로크가 함께 있으면 면과 스트로크를 함께 복제가 된다거나 하는데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는 무조건 컬러만 복제가 됩니다. 지금 스트로크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X로 키를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 컬러 피커 툴 단축키 I를 선택을 하시고 색을 찍어주시면은 이 컬러의 속성만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전부 다 색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옆에 사운드 구멍을 만들었는데 그 사운드 구멍이 지금 레이어의 순서 때문에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럴 때는 오브젝트를 위치를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커맨드나 컨트롤 대괄호를 누르시면은 뒤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나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를 누르시면은 맨 뒤로 이동이 됩니다. 지금 이 스케치 뒤로까지 넘어가게 되어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레이어 창에서 좀 당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리도 선택을 하셔서 커맨드 대괄호로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팔은 맨 위로 올라오면 되겠죠? 커맨드 시프트 대괄호를 해서 맨 위로 올려줍니다. 이 손 같은 경우는 한쪽은 뒤로 넘어가 있는 것 같고 한쪽은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를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 툴바에 보시면은 디바이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모두가 잘리게 됩니다. 남길 부분은 Shift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은 선택이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된 부분을 딜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피커 색깔을 채우는 걸 깜빡을 했네요. 제가 이거를 스트로크와 P를 확인을 하지 않고 색을 선택을 해서 지금 스트로크 색이 먹었는데 그럴 때는 Shift X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글자는 패널창 컬러에서 이렇게 빼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까 했다가 여러분들 시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형태를 아주 단순하게 했습니다. 스트로크에 다시 검정색을 채워주시는데 이 속성이 남아있어서 8.5포인트나 됐네요. 1포인트로 복사를 해주셔서 스케치는 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줌을 당기셔서 버튼들을 선택을 하시고 옵션 키를 누르는 게 편해서 많이 누르게 될 것 같아요. 옵션 키나 알트 키를 누르고 조금 당겨주시면은 이제 복제가 되었죠?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엔터를 하셔서 노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노드 툴을 선위 올리시면은 이렇게 노드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면은 쉽게 다듬어질 수가 있겠죠? 이 원형 버튼의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옆에 직선이 필요한데요. 직선은 렉탱글 툴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렉탱글 툴로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스냅은 잘 붙는데 지금 스트로크가 너무 두꺼워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툴바에 보시면은 와이어프레임 뷰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시면서 깔끔하게 위치를 잡아 주실 수가 있겠죠. 사각형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원 도형을 위에 툴바에 Add로 합쳐주시면은 깔끔한 버튼을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툴의 컬러 때문에 이 컬러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를 하나를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다 완성을 하시고 나면은 모두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에 익혀둬야 할 단축키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위해 단축키 설정을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같은 색상을 가진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셀렉트에서 셀렉트 세임, 필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같은 색상을 가진 오브젝트들이 모두 선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색상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인데 아이콘이 없어서 단축키 설정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 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필 컬러만 해주도록 합시다. 메뉴바에서 프리퍼런스, 윈도우에서는 에딧의 세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퍼런스에서 쇼커츠에서 디자이너 페르소나의 셀렉트 세임의 필 컬러, 저는 옵션 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축키로 설정을 해서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 F를 누르면은 같은 색상을 가진 오브젝트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이렇게 편하게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완전 기본 기능만 담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기능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